D-2 대장동 포연. 오늘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보도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428억 대장동 일당의 최근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했었죠. 428억을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기로 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428억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2014년 12월 무렵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지분을 받기로 했고 정진상, 김용과 다 얘기된 부분이다. 정진상, 김용과 다 얘기된 부분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의 절반가량, 자기 수익의 절반, 그게 428억이죠. 이걸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기로 했다.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승인까지 됐었다라고 검찰은 쓰고 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보고 안 하면 뒷감당 어떻게 하겠냐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언론 보도입니다. 2015년 2월 이후 대장동 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3분의 1씩 나누겠다 한 건 형식적이다. 사실상 이재명이 쓰자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다. 저수지로 저장된 것이다. 라는 언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쓰자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대장동 입찰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제안했다라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주장했습니다. 남욱 김만배가 선거 도왔다고 설명하며 입찰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자 정해지면 곤란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선거 도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입찰하면 안 됩니다. 이 양만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 이런 취지겠죠. 그러자 이재명 시장이 이차의 사업자로 들어오면 되잖아 라고 본인에게 얘기했다. 이후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주장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 진술 내용도 보도되고 있고 직접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의미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유동규 씨는 그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정진상, 김용,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 이익 공동체의 어떤 셈인 거죠. 그런데 이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마음을 바꿔서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어쨌든 유동규 씨는 이 돈이 428억이 나에게 어떤 귀속된 게 아니라 정진상, 김용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정진상, 김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다 보고받고 다 승인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영학 녹취록에 마치 이 돈이 다 유동규의 것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재명 씨도 알았던 것인데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유동규였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앞뒤가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게 본인이 설계한 사업이고 몸통은 윤석열이고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유동규라는 이 정말 머리, 가슴, 배가 다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머리는 이재명 대표 등의 주장에 따르면 머리는 유동규,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이제 뭐 다 다른 거죠. 머리, 가슴, 배가 다 다르다. 예, 다 다른 이상한 괴물 같은 이 대장동 사업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이재명 대표 이번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 돈은 유동규 선에서 끝나는 거였지 나는 모른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진상, 김용에서 자르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정진상, 김용도 마음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난 모르고 정진상, 김용이 받기로 한 돈이야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감옥에서 들은 정진상이 나를 꼬리 잘라내? 나도 그럼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돈의 귀착지는 유동규였다라고 이번에 아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살짝 그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에서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그 정진상 시장 관련해서 살짝 그런 비슷한 장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두산 등등이 작성한 문건에서 성남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작성한 문건 등을 보여주니까 나 이 문건 처음 보는데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하고 이재명 대표가 반문했다라는 장면에서 사실은 뭐 많은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정진상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해요.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진상, 김용이 어쨌든 구속 기소가 됐다면 사과 표시라든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이런 방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어쨌든 내 아랫사람의 불찰이었다라고 하는 순간 정진상, 김용은 이걸 다 내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그래서였고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아마도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같은데 정진상이 정말 그랬다는 말이냐라는 말에 정진상은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고 이번에 대장동 조사를 받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흘러나온다면 김용, 정진상, 나아가서는 김만배의 생각도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